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포근해지더니 비가 온 다음엔 꽤 쌀쌀해졌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인데요. 오늘은 따뜻한 옷차림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세 11만 호 공급 앞으로 2년 동안 목표치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서울 아파트를 보니까 3,500채뿐이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제일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서울이 가장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좀 너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 아래로 가겠습니다. 정부 주거 안전 방안, 어제는 부동산 대책, 전월세에 초점을 좀 뒀습니다. 발표했는데요. 민간의 빈집, 그리고 상가, 호텔, 그리고 임대주택 중에서 남는 부분 다 모았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급하는데요. 또 어제 이와 관련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임대차법 그동안 많은 지적과 비판을 받았는데 문제없다, 안 바꾼다. 이런 의지를 또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제목으로 평가를 좀 담고 있습니다. 국민은 아파트 찾는데 빌라 다세대가 줄어 보이더라. 엇박자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전세 물량 2년간 11만 4천 가구. 그런데 서울 공급 아파트 앞에서도 봤죠? 수치가 조금 계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는 4,900. 많이 잡아도 이 정도다.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아래쪽에 빨간 줄로 그어져 있습니다. 유훈의 교육부 장관, 수능 연기 없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300명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부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좀 뭔가 더 비상조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수능 연기 없다는 겁니다.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특별 방역 대책 돌입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1분당 1명이 숨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입니다. 백신 성탄절 선물이 될까? 지금 백신 개발 속도를 내고 있죠? 지금 드디어 이제 사용 신청도 한다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성탄절 선물이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코로나 확산상 심상치 않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미국 복지부 장관, 화이자 모더나 백신 연말까지 4천만의 투여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연이틀 300명대 확진, 일상 집단 감염 동시다발 확산이다. 여기 사진 좀 잠깐 봐주실까요? 첫 번째 사진은 미국이고요. 그 옆에는 독일의 모습입니다. 먼저 미국. 여기 어떤 상점입니다. 근데 원래 여기에요. 화장지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보면 호주도 그렇고요. 무슨 위기가 닥치고 사람들이 심리가 동요이 되면요. 화장지를 그렇게 많이 삽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화장지 사재기가 성행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없습니다. 화장지. 그 옆으로 갑니다. 여기는 독일입니다. 경찰이 누군가를 지금 끌어내고 있는 모습이죠. 시위를 하고 있는데 봉쇄에 반발하면서 시위를 하는 독일 국민들 있는데 경찰이 지금 진압하는 모습입니다. 그만 좀 막아라. 다니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나 방역당국은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깊은 해설 그리고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이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왼쪽에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증년 변호사 나오셨고요. 장윤미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영끌 공급입니다. 이 영끌, 뭐 대출,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 정부 정책에 나왔습니다. 영끌 공급 대책,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말합니다. 언론들이 이런 표현 쓰고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법안 선수치기입니다. 지금 신공항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그런데요.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요. 법안을 오늘 낸답니다. 선수치기입니다. 여당에서 지금 법안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내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고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꽃길 자랑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본인의 SNS상에 나 이렇게 꽃바구니 많이 받았어요. 뭐 이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오늘 좀 분석해 볼 거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시큰둥한 북한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북한과 뭔가 교류해서 나눠줄 수 있다. 북한 쪽에 좀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해놨는데 그 다음 날 북한이요 노동신문을 통해서 필요 없습니다라고 읽히는 내용을 공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큰둥한 북한이다. 이런 키워드가 마련이 됐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제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이죠. 그 내용에 대한 오늘 평가가 참 많이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제목에 장관님이 들어가 있네요. 상가 전세방, 장관님은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의 내용은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전셋집, 그거 별로 안 보이는데요. 이런 취지로 좀 들립니다. 자, 정부 공공임대 11만 가구 향후 2년간 공급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들여다보면은요. 그중에 상가 호텔을 개조하는 부분이 꽤 물량이 됩니다. 그리고 신축 주택도 매입해서 한다. 이런 등등인데 사실은 이번 전세난의 핵심은 아파트, 그중에서도 서울 지역 아파트인데 이거는 좀 부족해 보인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LH 등이 보유 중인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주택 3만 9천 호를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금년 12월 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90% 이하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을 신규 도입하고 전세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성을 감안 소득 자산 요건을 대폭 완화한 추천 방식을 통해 22년까지 18,0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임대 11만 채 공급. 그런데 서울 아파트는 3,500채 뿐이다. 따져보니 이 정도 물량밖에 안 나오더라. 빌라, 오피스텔, 상가 위주로 공급.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빌라나 오피스텔은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 않죠. 그리고 상가는 이거 원래 주택이 아닙니다. 호텔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개조를 한다는 거죠. 아파트 전세난인데 이거에 대처하기는 역부족 아니겠는가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가운데 아파트 전세값, 매매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실려 있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에 대해서 사실 여당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좀 뭐랄까요 설명을 많이 내놨는데 역시 야당은요 곱지 않습니다. 반응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정책을 발표하고 해도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를 하고 이 부동산 시장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원 교수님. 네. 2년간 11만 채입니다. 그리고 장기 계획도 좀 내놓았어요. 근데 그건 아직은 이제 먼 시간이고요. 당장 할 수 있는 건 11만 채 정도인데 사실은 꽤 많은 분량이고요. 보면은 정부가 모을 수 있는 집은 다 모은 것 같아요.
이른바 그래서 영끌 대책, 영끌 공급이다 이런 말 나오는데 답답한 지점들이 좀 있거든요. 꼭 필요한 어떤 뭔가는 빠진 거 아니냐.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전세 대책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취지는 정말 좋거든요. 공공임대, 공공전세주택, 그리고 요번에 대책에 또 장기적인, 또 앞으로 향후 대책 중에 그 중형 평수의 이제 공공임대를 도입하겠다. 중형 임대가 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를 도료한 이제 상가, 호텔 같은 부분을 개조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고 어떤 의미에서는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재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지금 있는 전세란 그 아파트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충족으로 봐야 되느냐,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대책이라는 이름이 좀 무색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해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세 수요를 그동안 좀 보면요. 많은 분들이 전셋집을 옮겨가는 이유는 학군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거 환경 문제라든가 사실은 단순히 집을 구한다는 목적 이외에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 전세 목적을 이번에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세 목적에 부합되는 어떤 정책이나 정책이 어려우면 시장의 민심을 듣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공공임대로 지금 전환하겠다라는 그러한 서울 수도권의 그 평수나 공공임대가 그게 과연 어떤 그 환경이나 아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교육 환경이나 경제 환경과 부합이 되느냐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실이 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보만 해서 이렇게 발표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그게 그러니까 공실이 난 이유는 다 이유가 뭔가 있다. 맞습니다. 공실이 이유가 있다는 네, 거죠. 그 이유 분석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공공전세, 공공임대를 대거 확충해서 했다고 했을 때 공기업이 갖게 되는 부담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책을 얘기를 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질적인 게 사실은 공급이 충분히 예측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이 도입이 된 것에 대한 엇박자, 거기서부터 시장의 불안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 투기성 임대 사업이 아닌 건강한 임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민간 임대 사업에 대한 촉진이나 당뇨도 있어야 되고 재건축이나 재규제에 대한 어떤 시그널도 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있어야지 서울과 수도권의 유의미한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은가. 시장은 정확합니다. 꼭 야당의 제가 발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민심을 들으면서 오히려 숨고르기를 하는, 그래서 왜 대책을 내놓지 않느냐라고 비난을 하더라도 여기선 시장의 민심을 듣는 게 좋은 거지, 지금 이 대책은 원래 좋은 대책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전세 대책에 이렇게 하는 것은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현 정부 들어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장렬했었어요. 그러나 중간에 정책이 바뀌면서 오히려 규제로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 역시 전세난의 어떤 일정 부분 몫을 차지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자, 뭔가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사실은 이번 전세난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전문가들 목소리가 꽤 있어요. 이른바 임대차 3법. 이게 시행된 이후에 전세가 폭등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계속 나왔는데 정부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어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세난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그런데 임대차 3법은 문제가 없다고 다시 평가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기 매일경제 기사는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화자찬. 내용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세난이 발생한 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저금리, 1인 가구 증가 탓, 그리고 전세 갱신율 늘어 정책 효과 있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전세를 2년 사시던 분이 갱신을 통해서 전세가 많이 안 오르는 상태에서 또 한 번 2년 살 수 있게 해줬다. 이거 효과 있다. 이런 설명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요, 아파트 공급 줄어들 때 법 시행돼 임대료 폭등을 시켰다.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부분과 관련된 김현미 장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명 중 7명은 전월세 값 급증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내 집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살 권리 모두 정부가 지켜야 할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세난 송구하다 사죄를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임대차 3법 탓이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성과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한 겁니다. 김용락 교수님. 예. 사실 임대차법으로 임차인들이 혜택을 본 건 맞습니다. 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추가로 더 많은 돈을 늘리지 않아도 더 살 수 있게 된 거 분명히 있는데 사실 그런 동시에 전세 공급을 많이 줄인 건 또 이것도 역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갱신율이 올라간 거는 긍정적인 효과죠. 예. 그런데 이제 2+2가 된 거잖아요. 그게 임대차 입법의 핵심인데 예. 사실은 2+2가 하나의 문제가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해서 올리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예. 사실은 집주인들이 그 가격을 이제 이 2+2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니고요. 예. 다른 새로 갱신해서 새로운 어떤 세입자를 얻을 때 대폭 상승을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얻을 수 있는 임대인으로서는 많이 그렇죠. 올린다는 거죠. 많이 그걸 반영해서 그러니까 2년 동안 못 올릴 것을 반영해서 크게 올리는 것이 사실 전세값을 굉장히 급속하게 올리고 전세 물량을 줄어들이게 하는 그런 예. 효과를 발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차 입법이 완전히 긍정적 효과만 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것이고요. 그 예. 문제의 근원적인 요인은 예. 이렇게 2+2로 늘릴 때 사실은 공급을 같이 늘려줬으면 예. 전세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텐데 공급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노태우 정부 때 예.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어요. 그때 이제 임대의 기간을 그때 이제 만들었던 것이 분당하고 일산 같은 대규모의 어떤 공급이 맞춰지면서 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년을 더 늘리는 과정 속에서 이런 대규모 공급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물량이 공급이 제한되면서 가격이 대폭 커지는 이런 문제인 것이고 어제의 대책은 사실은 제목이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인데 서민 얘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정도는 상당히 이제 좀 수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3, 4인 정도 될 정도면 중산층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공급은 사실 어제의 물량으로는 또는 공급 내용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적극적으로 설명했죠. 그리고 여당도 적극적으로 좀 옹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다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설명가 있었으나 지금 언론들의 반응은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여당 내에서도 참 이 부동산 정책 참으로 어렵다. 시간도 많이 든다. 이런 약간 한탄 섞인 목소리 나왔는데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